8월 30 금요일입니다. 아하하, 금요일은 굉장히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괜히 위크엔드다, 주말이다 해가지고 되게 좋은데, 옛날엔 주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부터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은. 그리고 일요일은 괜히 월요일 출근 때문에 출근하기 싫다. 인생에 공짜가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일을 해야 돈을 법니다. 월급을 벌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인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부터 기사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 제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제가. 예. 그분도 뭐, 그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싫어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만 싫어하라는 법이 있고, 이쪽은 싫어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TV를 보면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예. 오늘은 유시민 씨. 유시민 씨 뭐 TV에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하시면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최근에 뭐 MBC에서 상도 타고 무슨 상을 받았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 후보로도 뭐 낙점을 하시고, 근데 뭐 조국 씨도 대통령 후보, 예, 뭐 대선까지 가자.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이지 않았을까요? 예,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렇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허무맹랑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어저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체적인 사람들의 법무부 장관 찬성이 30%도 안 된다. 나머지 70%가 넘게 반대 아니면 유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 굉장히 친하시다 그러네요. 유시민 씨하고 조국 씨. 친한 건 알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희룡 씨는 이제 82학번 서울대학교 같은 친구인가요? 나이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같은 학번. 친구죠, 뭐. 같은 학번에서 뭐 같이 어렸을 때 뛰어놀고, 저희도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에게 한 말, 며칠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죠. 예, 좀 내려와라. 이젠 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도 할 말을 했다라고 봐서, 그래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시민 씨는 좀 다른 말을 했더군요. 그래서 유시민 씨하고 이제 동문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씨가 어제 유시민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국 법무부 장관 옹호 발언은 전형적인 꼰대 진보의 형태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유 사장은 서울대 후배들의 시위를 보면서 선배로서 격려는 못할 망정, 물반 고기반이라고 조롱하고 마스크 쓰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아니, 마스크를 쓰든가 말든가 그거는 애들의 자유지, 그런 말을 뭐하러 하세요, 꼰대처럼. 진짜 실망입니다. 이것도 전 되게 패셔너블하고 좋던데요. 옛날에 얼굴 다 드러놓고 막 이렇게 했지만 요즘 뭐 마스크 흰 거 까만 거 빨간 거 뭐 자유롭게 쓰니까 저는 되게 멋있다. 그리고 자기 뭐 이렇게 막 다 내놓고 이렇게 하기 싫은가 보죠. 아니, 그걸 뭐 나무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동문인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부끄러웠다. 저는 이 말을 하신 분이 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 의원은 또 유 이사장의 발언의 의도도 해석했다. 그는 물론 이 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국을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조국을 비호해도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든 후배까지 짓밟고 조롱하는 것은 조롱이야 해서는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청년들의 촛불 집회와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언론의 가짜 뉴스에 현혹된 행동인 것처럼 단정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정말 실망입니다. 며칠 동안 굉장히 두루킹 같던 여러분들이 감옥에 이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잔재들이 또 남아있지요. 그분들이 또 뭐 최근에 이렇게 모집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뭐 조국
힘내세요. 이게 네이버에 계속 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사퇴하세요. 이제 반대파에서 그랬다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고, 또 며칠 동안 또 가짜 뉴스다. 또 한국 언론 아웃해라. 한국 언론이 아니고 일부 언론 아웃해가 아니고 전체 언론이 다 조국 사건은 아니다라고 부르짖으니 다 언론 아웃해라. 이 나라 누가 이끌 겁니까? 몇몇 조국 유시민 두 분이 이끌실 건가요? 국민은 없이 두 분이서 신문사 다 하고 법무부 장관 다 하고 대통령 다 하고 두 분이서 다 이끌어 갈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닌 건 좀 아니라고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다 또 여당이니 유시민 씨까지도 검찰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집단이 모여있는 데가 검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줄서기 좋아하는 검찰도 있어서 자기네 출세를 위해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섭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허다못해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박정희 대통령 뭐 되게 많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서. 하지만 그 시기가 성인이 돼서 제가 쭉 본 거는 다 정말 쌍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요놈이 요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님 화이팅! 저는 진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뭐지요?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진실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압수수색. 느닷없이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예. 쭉 읽어보니까 국민들에게 답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검찰 눈에 보였었겠죠. 검사들이 누굽니까? 검찰청이 어디 뭐 하는 곳입니까? 물론 되지도 않는 곳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허다못해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대 의대는 뭐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장학금 6번 준 거랑 예, 거기 뭐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죠? 뭐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다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나머지들은? 사모펀드하고 관련된 회사들은 다 해외로 도망갔어요. 없어요. 이 사건을 보니까 BBK 사건 때도 생각이 나고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사건 되게 많았었잖아요. 다 도망가고 뭐 없어지고. 예, 똑같더군요. 거기다가 조국 씨 동생의 전처네요. 네, 이혼을 하셨으니까. 전처가 해외로 나가려다가 이게 검찰에서 뭐 이게 못 나가게 뭘 해놨겠죠. 해외 못 나가게. 그래서 이제 전처도 못 나가고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좀 너무 과하니까 어쨌든 못 나가고 집으로 돌아왔겠죠. 왜냐하면은 청문회도 있고 청문회 뭐 할지 안 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청문회도 있고 검찰 조사도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가려고 그러다가 잡혀서 못 나갔고 나머지 해외 도피를 한 친구들 핵심 멤버 3명에서 5명 뭐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분들은 이미 해외로 떠난 것으로. 이게 왜 이렇게 떠났을까요?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시고 유시민 씨가 제대로 얘기를 해주셨다면은 그동안에 말씀 너무 잘하시고 굉장히 선한 모습과 자기의 어떤 공부한 서울대학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라면 다 사죽을 못 쓰는데 요즘 서울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특히 교수님들도 솔직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문이었던 하태경 씨,
미래당에 말씀하신 거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의 조국 아웃을 내걸고 촛불 집회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꼰대 진보들의 위선 때문이라며 지금 바로 조국 아웃을 외치며 촛불을 든 후배 중 상당수는 3년 전 최순실 게이트에 그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광화문과 시청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바로 그 청년들이라고 하네요. 하 의원은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촛불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 학생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유시민이다. 서울대 스누 라이프에서 진행하는 가장 부끄러운 동문상에 왜 조국 다음으로 2위 부끄러운 동문상 1위가 조국, 다음으로 유시민. 당신이 2위를 달리고 있는지 우리 국민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다. 이날 오전 유 사장이 얘기한 곳이 바로 김어준.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머리 기신 분 코스염 나시고요. 저 잘 모릅니다, 이분.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조 후보자에 대해 검증과 관련된 문제 제기 중에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은 없다. 아울러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주도하에 촛불 집회를 비난했다. 이 사람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이미지 가짜였나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당신이 가짜 아닌가요? 뭐 똑똑한 사람만 바른 말 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 되나요? 저같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얘기 못하나요?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너무 텔레비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건가요? 이 마지막 말에 조 후보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검찰청의 검사들이 헛거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그러고 있나요? 그분들도 다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S 나왔어요, 다. 무슨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뭐 유시민 씨하고 조국 두 사람밖에 없나요? 저는 아니고요. 저는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래 세상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알 건 다 압니다. 매일 뉴스하고 신문, 인터넷 신문, 세계 신문 다 보면서 매일 오후부터는 오전까지만 일하고 오후 한두 시까지 일하고 저는 거의 다 뉴스와 신문 봅니다. 5, 6, 7시간 공부합니다. 공부 많이 안 했지만 사회에 대한 공부 많이 합니다. 인문적인 공부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도 할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S대만 나왔다고 할 말 다 하고 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더 나쁩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면 짱짱짱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은 없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간이 무섭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압수수색 심각한 오버를 하고 있다. 검찰에서.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다 S대 나왔고요. 바보들 아닙니다. 저도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검찰청도 들어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 바보들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없고 법을 위반한 게 없는데 왜 조사하고 뭘 압수수색한 거 오버하고 있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이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꼭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너무 유 사장님 정말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정말 TV 보면 현혹됩니다. 끝이 없이 말씀을 스탑도 안 하고 뭐 계속 줄줄줄줄. 또 사회하고 인문책을 정말 많이 읽으셔서 도덕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면서도 또 안 좋은 거에 대한 정확한 말은 안 하시는 게, 안 하고 계신 게 좀 답답은 합니다. 어쨌든 뭐 두 분이서
조국 씨하고 잘 알든 모르든 정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유시민 씨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씨,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예, 저도 두 눈 부릅뜨고 법을 위반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